6,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41%를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810억 6,865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7,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모산근린공원 보상비 391억 원 등 16개 사업에 759억 4,965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모산근린공원 보상비 23억 3,420만 원 등 14개 사업 51억 1,899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으로는 367조 불악산 산림체험장 운영 사업입니다. 불용액이 6,891만 원으로 금년 1, 2월 시설 보완에 따른 시설 휴장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3쪽 송북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불용액은 총 7,730만 원으로 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로 인한 화상일 설치가 제외됨에 따라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목별로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76조 녹색건축 사업과 소관입니다. 녹색건축과 세출 예산 총액은 496억 9,756만 원으로 90%를 집행하였으며 지출액은 448억 8,247만 원, 2월액은 46억 8,77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2,733만 원이 되겠습니다. 2월 사업으로는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18억 1,371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고,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13억 7,713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으며, 신장 이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14억 9,689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79쪽 오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의 집행잔액으로 1,596만 원이며, 그 외에는 목별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푸른도시 사업소 소관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저희가 그 업무 보고 또 행감 또 이번에 이제 결산까지 3번을 뵙게 되는데요. 뭐 특별한 사항들은 그동안 다 했고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 사업소가 예산이 2022년도 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2,043억 7,400만 원 정도고요. 지출이 1,162억 6,751만 원. 여기 보면 이제 2월액이 발생했어요. 2월액이 보면 이게 862억 8,587만 원이라는 이제 비율이 많은 2월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명시 2월이 782억 9,600, 사고 2월이 65억 7,937만 원 정도. 계속비가 14억 9,689만 원, 집행 잔액이 18억 정도가 이제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그 2월액이 너무 그 예산 대비해서 이게 많은 그 2월액이 발생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연속 사업으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허나 조성 사업 뭐 이런 것 때문에 되게 했지만, 이게 사고 2월 같은 65억 정도 7,9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이게 푸른도시 사업소 예산이 이게 만만치 않은 예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이게 사업 지원도 이런 게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2월에 발생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2월은 뭐 최소화된다는 거에는 동의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이게 살펴보았더니 예. 2월 된 거를 살펴봤더니 예, 그 지난해 이제 1회 추경, 3회 추경 때 일단
본 예산이 아니고 예, 추경 때 예산이 세워진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상 특성상 예, 예. 그 협의를 안 해주면은 이게 이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즉각적으로 협의를 해주면은 통보를 해서 협의를 하면은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면 이제 재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수용 재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되고요. 참고로 지금 이거 2월 됐던 금액들은 대부분 네. 지금 대부분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요? 여기 보면 또 이게 지금 보통 산림가고 공원가가 대부분 뭐 이제 2월 사업도 많지만 이게 녹색 건축 사업과가 이게 이제 사고 2월하고 명시 2월이 이게 그 예산이 뭐 46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복지센터 건립 기금 그 건축비가 좀 2월 돼서 이런 금액이 발생한 건가요? 예, 이게 이제 행정복지센터 예. 이제 주로 행정복지센터 이제 비용이 다 2월 된 사항이 되겠고요. 예. 이것도 이제 그 절차 이행을 행정 절차 이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절대 기간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2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월, 사고이월이 그래갖고 된 겁니다 이게. 하여튼 공원가도 그렇고 산림녹지가도 그렇고 2월액들이 다른 그 부서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게 이제 2월액들이 이제 많이 예치가 이게 됐어요. 앞으로는 뭐 사업의 속도도 그렇고 시급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2월 사업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또 저희가 사업을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 책정 시나 이럴 때는 좀 이런 걸 고려를 하셔서 적정성 효율성 제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르신 지적이고요. 이제 네.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네, 차수분으로다 예산을 세우는 등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예, 예. 이렇게 2월 되는 게 최소화되도록 우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을 했어요. 보니까 1억 2,600만 원 정도가 이게 이제 보조금이 이제 반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거는 무슨 사업, 어떤 분야의 그 보조 사업이 반납이 됐는지 이게 보조금 네. 얻어오기도 힘들은데 이게 반납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부적절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액수는 아니라 치더라도 이게 발생을 했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게 어떤 부서에 이게 1억 2,600만 원 정도가 이게 보조금 반납이 생겼는지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저희가 이제 보조금 수령한 액이 예, 약 77억 2,600만 원이 되고요. 예, 집행한 게 이제 72억 5,3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반납한 게 집행 잔액이 그래가지고 이제 4억 7천이 생겼고요. 예, 여기서 이제 이자가 예, 8,600만 원이 생겼습니다. 8,600. 예, 그래가지고 이제 총 납입된 집행 잔액하고 이자 따져서 이제 5억 6천인데 이 자료를 갖고 네. 왔습니다. 이 자료를 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좀 자료 좀 예, 예. 주세요. 예, 알았고요. 부서별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342페이지에 보면 그 등산로 관리 시설 및 부대비가 이제 있는데 이게 2억 예산액 2억인데 지출이 1억 3,300만 원 되고 5,471만 원이 이제 그 사고 이율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게 사고 이율이 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발생됐는지에 대해서 이거 보니까 사고 이율이 무성산 화장실 설치 공사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예, 그건 산림녹지과장이 예,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요거 이제 모성산 입구에 이제 등산로 주변인 건데요. 예, 여기 이제 당초에 이제 저기 2월 사고 2월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당초에 왜 그러냐면은 설계까지 해놨는데 네, 그 토지주가 약사사 그 농림지역이어가지고요. 거기서 협의가 좀 토지주가 토지주의 이제 동의를 받다 보니까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4월 1일 된 사업이라지고 금년도에 4월 24일 준공됐습니다. 그 화장실 설치할 때 이게 문제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 사용 승낙을 안 해줘서 예, 예. 무성산이 어디에 있는 거죠? 안중 용성리에 있습니다. 예? 안중 용성리예요. 용성. 예. 아 무성산. 그 오뚜기 나면 뒤 뒤쪽으로. 뒷산?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등산로가 이렇게 보면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인데 그 등산로를 넓히거나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려면 토지주 사용이 없으면 안 되던데
제가 예를 들면 여기 불악산에 올라갔던 팔각정이 있어요. 팔각정인데 그게 수년 전에 굉장히 낡고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거 이제 그 팔각정 재건축을 하는데 토지주가 그때도 저기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굉장히 애먹은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때 당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사유지에 등산로가 있는데 토지주도 모르게 등산로가 막 넓혀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는 그 등산로 넓히고 이럴 때 토지주 허락을 받아가지고 등산로를 넓히나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제 불악산 같은 경우에 워낙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등산로가 이제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넓혀지는 거예요. 저희 시에서 이제 관리해서 뭐 넓히는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오고 나서 3월달에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있습니다. 그 민원이 실제 글쎄요, 민원이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등산로만이라도 내년에 이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 워낙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토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저도 그런 생각 중에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조그마한 이제 오솔길이었는데 지금은 뭐 한 막 6, 7m로 막 늘어났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이 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그 시민들도 물어보더라고 이거는 시에서 이거 사가지고 넓히는 거냐.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모르겠고 이제 이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렇죠. 그런데 뭐 길이 이게 뭐 이제 막 6, 7m로 막 늘어났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아무튼 예. 고민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차피 그 매입을 하신다고 하면 토지주도 사용이 있어야 되는데 토지주께서 이거 길로 사용해 줘서 이 길을 또 매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재산권 행사하는데도 뭐 도움이 될지 불이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문제는 매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아, 실제 그래요? 주민들이. 예, 예. 그러면 차라리 매입을 해서 진짜 편안하게 시민들이 그 등산로를 즐길 수 있는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죠. 그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그 매입을 하시면 되는데 또 매입 비용도 만만치 않죠? 여기가 저희가 장기 예. 그 재정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플랜을 좀 짜야 됩니다. 장기 플랜을 짜서 좀 실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재산권 뭐 침해되고 공원으로 묶인 것도 억울한데 이게 막 땅 그 무분별하게 막 길이 넓어진다든가 거기다 어떤 지장물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수도 있잖아요. 즐기는 시민이야 좋겠지만 토지주들은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이런 그 서로 시민과 그 토지주 간에 그 어떤 불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도 사서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일환으로 좀 토지를 매입하는 것도 좋겠네요. 예,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343페이지에 보면 산림정화 산쓰레기 사업 시설비로 이제 1,000만 원이 이게 이제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이 이제 지출이 843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게 산쓰레기를 이게 처리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 산쓰레기라고 하면 그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 뭐 태풍이라든가 재난이 왔을 때 나무가 막 쓰러지고 이렇게 길가를 가로막고 이랬을 때 이렇게 보면 그런 걸 처리하는 쓰레기 이게 산쓰레기인가요? 아니면 산에 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나 뭐 이런 거를 처리하는 이거는 건가요? 이제 그 용의동에 예. 그 거기가 이제 가는데 무슨 산이죠? 동아나라 유치원 뒤쪽으로 가는데 쭉 이제 임야가 좋게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요. 예. 여기에 옛날에 과수원도 그 전까지 과수원으로 쓰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좋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를 차로 갖고 와서 무단으로 버리고 가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거를 그 쓰레기를 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 용의동 산 22-1번지. 이런 거 적발 같은 거 하는 단속반 뭐 감시원 같은 거 없나요? 아, 그거는 저기 산불 감시원이라고 어. 페트롤이 있어가지고요. 그분들이 이제 순찰하면서 예. 적발하고 그러는데 보통 야밤에 차를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과태료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367페이지에 보면 그 불악산 산림 체험 운영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예산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가 됐고 지출이 3억 8,1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여기에 불악산 체험장 운영을 대행을 했다고 했는데 이게 저기 청소년 재단에서 하는 거죠. 거기다 이게 대행했다는 건가요? 여기에 뭐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많이 드리고 그거 운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신경을 쓰라고 좀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이 대행비 주고 우리 공원과에서는 관리는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그 체험 시설은 관리 안 하고요. 예. 위탁받은 청소년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굉장히 유익해요. 유익하고 이게 무봉산 수련원의 타시군에서 그 수련원에 몇 박을 이렇게 멀면서 그 수련을 하는 그 타 지자체에 운영하는 그 청소년들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시설을 연계해 가지고 많이 체험도 하더라고요. 이제 이래서 그나마 우리 평택시에 요런 그 조그만 짚라인이라든가 뭐 출렁 구름다리 그 어떤 이런 시설이 좀 있어서 이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문화공원 그 옆에 보면 문화공원하고 연계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설이 굉장히 유익해요. 유익한데 요거를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공원과에서는 더 마련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시나요? 예, 사실 이제 오자마자 이제 예. 방문한 쪽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도 예. 있었고 해서 예. 그 지금 이제 이 체험장이 있고 그 하늘길 넘어 이제 문화공원이 있고 예. 이제 아시지만 이제 커피숍이 이제 굉장히 큰 커피숍이 또 앞에 들어와서 예, 그렇죠. 이제 나들이객이 이제 주말이면은 굉장히 이제 그 많이 운집하는 그런 장소가 맞아요. 되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이용하는 시민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거에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필요한 시설이 뭐 할 게 있나 검토를 해서 필요한 시설 좀 더 도입해야 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평택시에서 구입한 공원 부지죠? 사신 건가요? 그거 예, 다 토지 매입이 된 겁니다. 그건. 토지 매입 됐죠. 예. 그러면 그 불악산 공원 그쪽 주변을 더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그 시설을 확충을 해서 그 유일하게 우리 평택시에서 남아 있는 잔존돼 있어가 청소년 즐기는 그 장소인 것 같아요. 요거를 그 산 구입을 그 공원 매입을 더 하셔서 그 사업을 더 한다면 진짜 저 특별한 그 어떤 아이들 체험장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예, 하여튼 재정비하면서 같이 예. 예, 뭐 확대 방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저야 그 우리가 이제 행정감사도 했고 질의도 많이 이제 해서 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긴급 사항을 요하는 예산 같은 게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예산 그 적용을 다음 연도 예산 반영할 때 좀 꼭 시켜주시고 우리 그래도 푸른도시 사업소는 우리 평택시 산림 우리 그 퍼센트가 16.78%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푸른도시 사업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람숲도 조성하고 숲길 조성도 하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앞으로 더 좋은 곳에 좋은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기대 드릴게요. 네, 명심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손하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함영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6쪽을 보시면은 그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5억 4,779만 2천 원 예산이 세워졌고 지출이 5억 3,316만 원 지출했고
338쪽에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게 이제 산불 감시원 인건비 등 피복비 근무복 지출 내역 같은데요. 이분들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 삽불 감시원들은 순수하게 예방 차원으로 가는 거고요. 삽불 진화대는 이제 삽불 났을 때 직접 가서 삽불 끄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산불 감시원들은 우리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좀 비싸고요. 산불 진화대는 정부 노임단권 나가기 때문에 진화대 인건비가 좀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진화대 분들이나 감시원 분들이나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화대 분들은 산불 감시를 못 하나요? 산불이 났을 때만 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이제 그분들도 이제 평상시에는 같이 순찰하고 같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단가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그 337쪽에 보시면은 밑에서 세 번째 산불 예방 알림 표지판 설치해서 2,987만 4천 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 저 표지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요건 목재를 이용해 가지고 지입로 부분에다가 이제 산불 입산했을 때 네. 나이트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소지하지 말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림 내에서 치사행위 이런 부분들 하지 말은 그런 알림 표시판이 이거 되겠습니다. 한 개당 저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표지판 한 개 제작비 한 6, 70만 원 갑니다. 6, 70만 원? 예, 목재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몇 년 정도 그 표지판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보는 겁니까? 유통기한이? 목재로 했을 경우는 거의 한 10년 정도 10년. 간다고 보는데요. 어제 김남수 의원님이 이산수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좀 이제 그 글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퇴색하는 건 있습니다. 근자에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뭐 공원 안내 표지라든지 어린이 놀이 뭐 표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 낭비성 표지판을 이제 지적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도 뭐 한번 그 산불 감시원분들이라든지 진화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위치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 표지판들이 뭐 글씨도 잘 보이고 그 표지판 위치가 제대로 설치가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개수 파악을 해서 현장 파악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요 사업은 요즘 이제 대형 산불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행자부에서 특별 교보금으로 내려준 작년도에 처음 시범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되니까. 예, 그건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의 맨 밑에 보면은 그 산불 진화 헬기 연간 임차가 5억 9,7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헬기 한 대가 얼마죠? 예, 구입하려면 거의 한 350억에서 60억 정도 350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60억 잡고 10년이면 600억, 5년이면은 5년의 임대료면은 한 대값 되는 거네요. 근데 이제 그 헬기 그 조종사. 조종사 그 인건비도 있고 뭐 하기 예. 때문에 그렇죠. 뭐 평상시에 그 산불 예방에 대해서 뭐 방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헬기가 다니고 있는 건 제가 몇 번 봤는데 지난해 뭐 산불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한 건? 몇 헥타 태웠나요? 헥타가 아니고 한 100평방미터 조금 안 되게 태웠습니다. 그럼 이 산불 진화 헬기의 그 헬기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신대동에 있는데요. 아, 신대동. 예. 전에는 여기 세교 가압장인가 그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성천변 이게 평택 그쪽에 있습니다. 하천변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푸른도시 사업소 뭐 예산 우리 공원과는 이제 예산도 많이 세워서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은
그 장기 미집행에 대한 그 공원 사업을 좀 신속히 추진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좀 안락한 그 휴게 시설, 운동 시설 뭐 등등 해서 공원에 가서 그 시민들께서 편안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남영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좀 많이 의원님들이 다뤘고 저도 역시 다뤘기 때문에 결산 부분하고도 좀 일정 부분 겹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십수년간 의원님들이 계속 그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복귀 차원에서 좀 몇 가지 좀 제가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 질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2월 사업비가 보니까 19년도 대비 2022년도가 한 460건 정도가 더 늘어서 22.41% 정도가 전체적으로 보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어느 과든지 지금 많이 파생되고 있는데 아까 뭐 소장님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또 사업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서 간의 직원들의 자리 이동으로 인한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어떤 느슨함 그런 거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의 어떤 타이트함이 아닌 적극적 행정이 아니고 소극적 행정에 의해서 또 사업이 그 2월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불가피하지 않은 그런 측면에 있는 사업들은 2월 사업을 좀 최소화해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금 저희 그 다음 연도 본 예산에 이게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여태까지 사실 그거를 심도 있게 논한 의원님들이 없었어요. 저 또한 그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올해 본 예산 때는 분명히 2월 사업에 대해서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냥 그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자꾸 늦춰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삭감 처리해서 불용 처리를 저는 분명히 시키겠습니다. 그 어려움은 당연히 또 그 집행부로 가겠죠. 다시 추경 때 예산을 또 세우려면 또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월 예산은 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 지금 푸른 사업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좀 명심해 주시고 2월 사업비들은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좀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규모라든가 사업의 추진 과정, 예산의 집행 시기,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그런 자료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해당 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을 계상하여 사업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의원님이 들더라도 다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국토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서는 최소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액이 변경된 경우 예산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고 국가 및 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때 반드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건전 재정성 강화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국토비 확보는 지양해야 되고 시발전에 필요한 국토비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월 예산의 최소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공원과도 일부 해당이 지금 됩니다. 지금 그 공원과에는 1,300 대략 한 90억 정도의 예산 현액에서 다음 연도 2월액이 한 810억 정도가 지금 2월 합니다. 그 비율로 보면 28.5%인데 뭐 이건 뭐 누구든지 다 알 겁니다. 모산이나 은실 그린공원 뭐 공원 조성에 관련된 거겠죠.
예, 그런 경우도 뭐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뭐 빨리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임해 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용 사례가 뭐 푸른 사업소에서는 없었는데 예산 전용도 그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의회로부터 그 일정의 몫으로 그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전용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심의 그 기능을 좀 그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최소화를 시켜주시고 혹시라도 예산 전용 사례가 나오는 경우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12월 5억 이상 계약 현황을 보니까 이제 한 과에서 5억 이상 인전한 사례들을 보니까 이제 공문과에서도 59건이 있었어요. 뭐 금액으로 치면 10억 정도에 해당되는데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겨울 같은데 동절기에 관련된 또 그런 계약들은 또 해야 되니까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경우는 좀 최소화를 시켜서 연초 중심의 신속 집행을 추진해 주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그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비춰질 소지가 있고 동절기 또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그 참조를 하셔서 앞으로 정책 반영해 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그 푸른 사업소에 대한 이게 불용 건수들이 6건 정도가 지금 나왔는데 산림녹지과에서 2건이 있고 녹색건축과에서 지금 4건이 있습니다. 이런 뭐 불용이 나오는 경우는 좀 최대한 좀 자제를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2월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여러 건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뭐 2월 사업건도 보면 뭐 40여 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고 하나 더 해야 되겠네요. 그 공원관리 서부 시설비로 해서 21억 공원과에서 책정한 게 있었죠. 그래서 지출액을 보니까 12억 정도예요. 그래서 한 대략 한 3억 8천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이게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공원관리 서부 쪽 통계목이 이제 시설비로 돼 있는데 예산 현액이 대략 한 21억 정도예요. 근데 이제 지출한 게 한 12억 8천 정도 지출을 해서 집행 잔액이 한 3억 8천 그래서 좀 많이 남은 편이에요. 다른 데는 372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예, 그 시설비 21억 세운 거 그거 예, 말씀하시는 예, 예, 거죠? 예. 예, 예. 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3억 8천. 잔액이 예. 왜 그 정도로 많이 남냐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데 보면은 뭐 집행 잔액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유독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질의 드리는 네, 거예요. 공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저희 직원들이 좀 미스가 있었는데요. 예. 요 당시에 그 화장실 여술공원의 화장실 설치 비용을 1회 추경에 1억 2천원을 확보했는데 예. 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예산서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예산서를 별도로 옮겨서 사업을 지출 현황을 계속 노계를 내는데 이제 저기 구급 공무원 3명하고 행정직 계장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약간의 착오가 있어가지고 연말에 집행을 좀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렇죠. 네 잘못한 그래서 부분입니다. 예, 어차피 뭐 지난 거니까 앞으로는 좀 이렇게 그 집행 잔액들이 남지 않게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안출을 보니까 안출에서 특이한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집행 잔액이 보면 뭐 그 1,000원 미만들은 뭐 1,000원으로 치겠죠 대략.
그런 사례가 뭐 한 거의 10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원가에도 보니까 윤리근인공원 조성에서 12,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금액들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윤리근린공원은 조성이 안 된 공원이고 보상만 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네, 건가요? 네. 그러면 예측을 상당히 잘하신 거네. 그리고 이제 다시 좀 부가 설명드리면 예. 저희 그 직원이 작년에 예. 1월 달부터 사무실 적응을 못 해가지고 결국 그만두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일을 못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네. 푸른도시 사업소 그 예산 현액을 보면 대략 한 2,04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지출이 1,100억 정도, 116억, 1,160억. 그래서 명시 2월이 대략적으로 보면 782억, 사고 2월이 65억 정도. 이제 예? 사고 2월이 65억 아닙니까? 65억 맞죠? 예. 계속 비율이 한 14억. 그런 집행잔액이 한 18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 푸른 사업소가 예산 현액이 2,040억 정도인데 지금 혹시 결산액 알고 계세요? 얼마인지? 그러니까 뭐 예산을 확보해서 실제 쓴 금액이 결산액이 되겠죠. 2022년도에. 나머지는 뭐 불용액으로 남을 수도 있고 뭐 명시월로 넘길 수도 있고 뭐 계속비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액 그 예산을 확보한 현액들이 2,040억 정도인데 결산액 혹시 소장님 알고 계세요? 2022년도? 예. 요거 결산액은 결산액 1,160 그렇죠. 1,160억 1,160 네, 뭐야 그 이게 정도 2억 6,700만 원. 예, 대략 예. 1,160억. 예. 그러면 예산은 2,040억을 확보를 해서 결산 본 건 1,160억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한 800억 이상이 지금 이제 그 남는 돈이 되겠죠. 그게 이제 2월금이 될 수도 있고 불용액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주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 대부분 2월액이고요. 예. 이제 결산 이제 하면서 이제 결산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그 공원가가 이제 그 2월 된 금액이 800억이 넘어서 전체의 20%가 넘는다 이제 지적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푸른도시 앞서 이제 공원가입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게 2022년 그 추경에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고 추경에 보상비가 이제 몇백억씩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보상이 되는 거 이제 로드맵에서 1년 이상씩 걸리거든요. 근데 본 예산으로 서도 12월까지 빼기가 힘든데 추경에 이제 4월이나 뭐 7월 이렇게 쓰니까 몇백억씩 그때 쓰니까 이거를 당해년도에 소진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그래서 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하면서 현재 이제 지금 확인해 보니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 2월 된 금액이 대부분이 다 집행이 됐어요. 지금 이제 이 2월 금액들은 우리가 이제 12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결산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일단 저 작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공업가가 그게 2월 예산이 많은 거를 확인을 해봤더니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고 이게 또 그 보상이라는 특성상 평가하고 뭐 수용 재결까지 가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1년 이상씩 소요되다 보니까 이제 2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추경 예산을 할 때 편성할 때 그 편성 원칙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 예산에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과연 그렇게 긴박했느냐를 우리가 한번 봐보고요. 또 하나는 다음해 년도에 본 예산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또 그렇게 급한 어떤 예산이냐. 즉 예를 들어서 9월 예산
9월 그 추경에다가 세워놓고 그러면 뭐 2달 뒤면은 내년도 예산 오잖아요. 그럼 거기다 세워도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9월에 세워놓고 나서 집행을 안 해버리고 넘겨버리면 그럼 그 해년도에 다른 사업을 또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경 예산 편성 원칙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그런 부분이고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가피한 뭐 사정도 있겠지만 그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면밀히 예산에 대한 어떤 그 편성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의 시급성, 예산의 예측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좀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이제 단순히 국별로 서로가 이제 어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진짜 긴박한 상황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사업을 또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달라. 이게 뭐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노력을 예. 좀 해달라 그런 의미를 좀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다행스럽게 뭐 여기는 뭐 저기 그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이 적어요. 근데 예산 현액 대비 결산액이 높을 수가 없죠. 근데 어느 과는 보니까 높게 나온 과도 있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이제 내부자 거래가 또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온 건데 어떻게 됐든 상식에 맞게 원칙에 맞게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2021년도죠. 결산액이 보니까 820억 정도 였었어요. 근데 지금 2021년은 1160억 정도. 그래서 한 대략 340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41.69%인데 아마 그게 아마 공원 조성비에 관련된 금액이겠죠, 그렇죠? 예. 하나만 전체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각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푸른도시 사업소에서는 정책 사업 목표로 지금 6개를 세워놓고 정책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시킨 것 같아요. 혹시 6개 사업 알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 네, 이제 그 각 과별로다가 이제 사업들이 전략 목표하고 이제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로수 녹지 가로하단 식생 관리, 도시숲 조성, 도시숲 관리,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뭐 이런 게 있고요. 단위 사업으로 이제 산림보호 관리, 그리고 산림 경영 기반 구축 해가지고 쭉 이제 그 부서별로다가 쭉 네. 있습니다. 사업들이.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니까 뭐 두 과를 다 총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책 사업 목표로 6가지를 세웠는데 그 하나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관리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한다예요. 대략 그 예산이 결산액이 한 23억 정도 결산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두 번째로는 가로녹지 조성 및 유지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역시 이 그 목적 아래 세운 사업비 결산한 걸 보면 한 51억 정도 결산액을 썼고요. 세 번째가 이제 푸른 도시 조성 및 지속 관리를 통한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녹색 도시를 조성한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사업을 해서 그 결산액을 한 거 보니까 대략 52억. 푸른도시 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인력 관리 및 청사 관리를 통한 행정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목적 아래 목표 하에 이제 사업을 세워서 진행한 게 한 2억 8천.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 조성 및 운영으로 도시 자연환경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활동의 향상에 기여한다가 이런 그 목표 아래 사업을 진행해서 결산 본 게 좀 여긴 액수가 커요. 550억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공공건축 운영과 선진 공공건축 구현으로 체계적인 공공건축 정책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이런 목표 아래 우리가 이제 사업을 진행해서 결산을 본 게 52억 정도인데 앞에서 말한 그 4개의 사업들은 다 그 목적 달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 조성 및 운영으로 도시 자연 환경, 자연 경관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활동의 향상에 기여한다는 성과 지표가 지금 2개인데 달성 지표가 하나예요. 50%밖에 안 된 거죠, 지금. 그다음에 효율적인 공공건축 운영과 선진 공공건축 구현으로 체계적인 공공건축 정책을 추진한다. 역시 성과 지표가 2개인데 달성 지표는 하나입니다. 50%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왜 그런지. 예, 그게 이제 그 장기 밀집형 도시 공원 조성에서 이제 그 보상을 목표로 정해놓고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이제 반 정도밖에 이제 추진이 안 돼, 실적이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일부 달성한 거로 이제 원인 분석이 됐고요. 그리고 공공건축에서도 이제 공공건축은 녹색건축 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지금 공공건축 사업 중에서 이제 그 공공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이제 저희 차량 임차비라든지 차량 보험료, 그 다음에 그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 그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는데 위원회가 계획보다 이제 좀 덜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잔액이 22년도에 88%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반납을 불용 처리를 한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성과 목표 대비 그 달성을 100% 못했기 때문에 그 지표 대비 50%가 나온 겁니다. 예산은 이제 1억 5,800이었는데 그 운영의 심의위원회 운영하기 1억 5,8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회를 열어서 한 게 이제 8,10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반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된 거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거죠. 예. 이게 결산액이 대략 52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항목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갔던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산림녹지과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산림녹지과는 예산 현액이 한 151억 정도, 지출액이 141억 정도. 그래서 2월금이 한 4억 4천, 4구 2월이 8천만 원.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지출을 했네요. 집행잔액이 한 5억 천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결산액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결산액이 대략 보니까 141억이에요. 141억, 예. 141억. 그러니까 예산은 151억을 했는데 결산은 141억을 봤으니까 대략 한 10억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뭐 사업을 많이 하는 그 부서 특성상 보면 뭐 좀 그래도 많이 좀 사업을 진행을 제대로 했다라고 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게 한 10억 정도 남은 게 어디서 남은 거죠? 저기 5억 정도는 이제 명시나 사고 이율이고요. 예. 나머지 이제 그 5억 정도가 이제 집행잔액이 돼서 10억 정도가 이제 집행이 안 된 거죠. 예. 그렇게 된 겁니까? 네네. 근데 제가 좀 또 하나 궁금한 게 전년도 결산액 21년도를 말하겠죠. 이제 지금 현재 말하는 거는 22년도니까 21년도 결산액은 323억이었어요. 그런데 22년도 결산액은 141억. 그럼 비기준감을 비교하면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182억 정도가 줄어들었죠. 이게 증감이 56.38에 예, 그왜 그러냐면 21년도에는 이제 바람숲길 조성에서 산림청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이제 국비를 200억을 따온 게 있어요. 아, 도시숲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사업 때문에 21년도에서 이제 340억이고 이제 22년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책 사업비로 결산액을 본 게 134억 정도예요. 그 다음에 행정 운영비로 한 1억 천 정도. 그 다음에 인력 운영비로 5,500만 원, 기본 경비로 5,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5억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였는데, 지금 그 정책 사업비도 지금
21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한 1억 8천 아니 186억.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사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그 녹색 산림과 좀 질의 드리고 할게요. 제가 산림과 그 성과지표들 이렇게 달성한 걸 보니까 다 100%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 100% 맞죠? 예, 근데 이제 맞습니다. 다른 과들을 보니까 막 130%, 150%, 뭐 160% 정확하게 다 100%네. 여기는 산림과는 다 100%. 뭐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관리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한다. 이것도 100%. 그다음에 가로녹지 조성 및 유지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한다. 이것도 100%. 뭐 푸른 도시 숲 조성 및 지속 관리를 통하여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녹색 도시를 조성한다. 이것도 100%. 뭐 좌우지간 거의 100%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 게 산림보호관리에서 단위 사업에서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이 있었죠. 있었죠. 이게 2021년도에는 한 2억 2,800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2022년도 예산은 아예 없어졌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예산이 산림병충해 없으니까 예. 방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결산도 없겠죠. 산림 병충해 방제, 병해충 방제. 요 사업비는 없어진 게 아니고 계속 있으면 다만 이제 집회에서는 정책 사업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지금 편성이 안 된 거로 나오나요?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 저희 그 이번에 결산 심사 본거에 보면 22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결산액도 제로로 처리가 됐는데 다만 2021년 결산액은 2억 2,8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고요. 단위 사업 산림보호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 병충해 방제. 여기 성과 보고서를 잠깐 보시면 돼요. 563조.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랑 조금 의원님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22년 예산이 21억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료하고 이따 한번 비교 이따가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되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등산로 관리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예, 22년에 2억 250만 원이었고 네, 그렇죠. 결산된 게 1억 3,500만 원이 결산. 그렇죠. 이게 예, 예. 대략 한 2억 2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 정도 있었는데 1억 3,500만 원을 집행했죠. 차익이 좀 있죠. 근데 등산로 이거 관리 비용들 저희가 뭐 민원이나 기타 이거에서 하면은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남는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필요한 때 이제 이게 다 개인 땅이다 보니까 동의가 안 되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집행이 안 말하는 되는 거는 경우가 그 있습니다. 설치를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 좀 미뤄지는 경우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 여기 이 지표상만 놓고 보면 한 뭐 8천만 원, 8천만 원 되나요? 네, 요 부분은 저기 8천만 원? 무선화한 화장실을 사고 이율시켰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그 금액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거 내역 좀 한번 저한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산림 경영 기반 구축 사업비에서 산림 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이 있었죠. 국비 사업.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1,3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네, 1,300만 원. 예, 예. 근데 이것도 뭐 2월금으로 넘어간 겁니까? 결산액은 전혀 0원으로 나오는데 2022년도에. 이게 보조금 포기를 해서 아마 그렇죠. 사업 포기를. 예, 이게 오송 숙성리에 있는 그 버섯 재배하시는 분인데요. 당초에 1,350만 7천 원이 이제 저기 사업비 지원 나가게 돼 있던 건데 인건비하고 이제 저기 버섯 폭락 때문에 사업 자체를 포기해서 저기 재료가 되겠습니다. 뭐 액수가 큰 거는 아닌데 혹시 유사 사업 할 때
페널티 먹진 않습니까 이거? 아 저기 승인 취소된 이후로 2년 동안에는 저기 지원 사업이 제한되겠습니다. 그렇죠? 페널티 먹은 거죠? 잘하셔야죠. 그러니까 파악도 잘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푸른 도시숲 조성 사업, 교통숲 조성 사업 비용하고 학교숲 조성 사업 이게 이제 2022년도 예산에는 안 썼었습니까? 아, 교통숲 조성 사업. 그다음 학교숲 조성 사업이요. 교통숲 하고 학교숲. 22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 학교숲 그 조성 사업 했던 게 전에 좀 효과가 있었고 반응도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예산을 전에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 집행부에서도 몇 개 학교들 한 거 저희들한테 업무 보고 하면서도 성과 보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자료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주세요. 예. 예, 1억 2천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는 예산이 아예 안 쓴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도 좀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공원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현액이 1,390억 정도예요. 지출이 572억 정도고 명시 2월이 759억 정도, 사고 2월이 51억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집행 잔액이 한 11억 정도 남아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한 그 혹시 결산액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네, 57억 2,600 570억. 570억. 예. 예, 그러니까 예산 현액이 1,390억인데 결산액은 572억. 그러면 대략적으로 따져서 한 800억, 그쵸? 아까 마냥 800억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모산 그린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2월금으로 넘어가서 그런 현상들이 나온 건데. 예. 그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앞으로 좀 첨부를 해주시고요. 지금 공원과 보니까 이제 정책 목표 사업비로 해서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 조성 및 운영으로 도시 자연 경관의 보존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활동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2인데 달성 목표 지표수가 하나예요. 그리고 결산액을 보니까 554억 정도,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그 장기비 집행 이제 보상이 제때 적기에 돼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그 평가를 이제 다 100% 못 받은 거죠. 50%만 이제 달성한 거로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예. 예.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도 보니까 지금 여기 장기비 집행 도시공원 조성이 2021년도에는 달성 성과가 한 20%였는데 이제 2022년도는 달성 성과가 74%.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비춰집니다. 지금 모든 그 지방채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마냥 앞에서 언급한 그런 사항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지금 공원 조성 부분에서요. 모산 그린공원, 은실 그린공원, 덕동산 공원 조성. 2022년도 모산 그린공원 조성 사업비 예산을 보니까 549억 정도인데 결산액은 135억 정도. 그러니까 거의 400억 정도를 지금 집행 못하고 2월 시킨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은실그린공원 조성도 대략 그 예산이 456억 정도인데 결산 그 금액을 보면 229억 정도, 대략 한 200억 정도 이상이 여기서도
마찬가지 발생을 했고요. 덕동그린 공원 조성도 그렇고 이게 지금 50억 정도를 조성을 했는데 이건 그래도 결산이 상당히 적네요. 1,000만 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덕산 그린공원 조성은? 덕동산 근린공원도 이것도 50억짜리가 다 이제 보상인데요. 예. 양성희 씨 이제 그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억 정도가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한광학교, 나머지는 한광학교입니다. 한광학교인데 요게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다 보니까 지적선하고 그 도시계획선하고 일치가 안 돼서 그 일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집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모산근린공원 410억은 전체 다 집행했고요. 지금 현재 108억이 남아 있는데 6월 중으로 이것도 108억도 다 집행이 올해 됩니다. 안에 다 집행한다는 집행이 거죠? 되고 은실근린공원도 220억이 2월 됐는데 이것도 6월 현재 220억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건. 예. 그러면 나머지 사업비들 대략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뭐 1,000억대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 그래서 올해 이제 추경 때 또 지난번 추경 때 그 모산근린공원에 이제 100억, 그 은실근린공원에 40억인가요? 추경 때 또 세워 주셨어요. 또 예산을 이 집행되는 거 보고 추경 때 또 세워 주셔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공사를 실시설계 완료해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면 전 공사 착공 나머지 들어가야죠 이제. 그 10월경에 있을 추경에는 안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뭐 지금 사업의 진행상 보면 본 예산에다가 담는 게 제가 볼 때는 예. 발주할 수 있는 금액 정도는 지난번 추경에서 예. 좀 해주셨어요. 다 해주셔가지고 그거 갖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뭐 그 추경의 그 편성 원칙에 맞게 제가 보더라도 한 뭐 본 예산에 뭐 두세 달밖에 차이 안 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 담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녹색건축 사업과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녹색건축 사업과는 예산 현액이 한 496억이에요. 지출액이 448억. 2월 금액이 한 18억. 명시 2월이 사고 2월이 13억. 계속 비율이 14억. 그래서 지팡전액이 한 1억 2천 정도 남았어요. 근데 결산액도 보니까 448억 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액을 보니까 전년도 21년도 결산액이 한 747억이었었고 22년도가 448억. 그래서 대략 한 374억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이게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한 300억은 작년 그 마지막 추경에 그 기금 조성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느냐고 내부 자료가 있었고요. 그 30억은 그 동삭동 그 토지 매입비를 21년도에 기금에서 임차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22년도에 그 30억을 그 이제 기금에서 상환을 했고 나머지는 그 일반회계에서 21년도에 썼는데 그 기금을 22년도에 상환하느냐고 30억을 예산해서 내부 자료 그것도 30억도 내부 자료인데 그래서 330억이 그 내부 자료로 그 기금 상환하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그 들어가느냐고 내부 거래를 했다는 거죠? 예. 그 내부 거래한 내역 좀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목표 사업으로 삼았던 효율적인 공공건축 운영과 선진 공공건축 구현으로 체계적인 공공건축 정책을 추진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역시 성과지표가 2인데 달성지표수는 1이에요. 50% 정도 그렇죠? 이 결산액이 52억 정도인데 다 달성이 좀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니까 공공건축 운영에서 달성률이 86%밖에 안 돼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의원회 개최가 덜 되고 이제 집행이 덜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평가를 좀 86%밖에 못 받은 거죠. 100%를 못 받은 거죠. 선진 공공건축 구현 부분에서 보니까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19년도 예산에
1990만 원 정도가 예산이 따로 섰네요. 근데 결산은 0원입니다. 20년도, 22년도 예산으로 1990만 원 정도. 정확하게 1995만 5,500원이 2022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결산은 제로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이거는 지금 그 22년도에서 그 사고율이 됐습니다. 그 사고 그 21년도에서 22년도로 사고 20 예산을 따로 잡았는데요. 22년도에 그 사업비가 그 건축 기획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예산 편성은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2022년도에.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실시계획 용역을 그 11월 달에 그 했습니다. 이제 이것도 그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똑같은 이제 연산이 올해 나왔죠.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똑같은 게 추경에 뭐 지금 세워놓고 결국은 집행을 못한 사례죠. 본 예산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했던 건데, 그렇죠? 내년도 예산으로 잡혀도 어차피 못할 거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22년도에 계약을 시기상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업무가 23년도로 넘어온 겁니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특성상이요. 아니 계약을 했으면 일부 지불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용역이 그 이제 아까 12월 달 발주했다에 그렇게 한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22년 12월 달에 이제 용역이 이게 발주가 돼서 계약이 된 상황이 되겠고요. 그 1,000만 원 정도 이제 이 용역은 이제 저기입니다. 이제 기획 설계 용역인데 이제 다 처음 단계 이제 그 행정복지센터 질 때 처음 단계 그 용역인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위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정책 반영을 좀 할 때 참고를 좀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특히 마지막 추경 같은 거 세울 때는 좀 면밀히 사업의 긴급성 같은 거를 좀 따져 보시고 뭐 본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다음 년도 본예산에 담아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몇 달 차이 때문에 그 추경을 세워놓고 실제 통과되면 또 10월 말 정도 돼요, 거의 중순이나. 그래놓고 뭐 집행도 않고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러는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는 좀 발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해서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일단 결산 위원님들이 결산 심사 의견을 바탕으로 종합 심사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수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2,043억 7,402만 원으로 1,162억 6,751만 원이 집행되고 862억 8,587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억 2,063만 원 발생하였는데 예산의 불용액을 막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적극적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616만 원으로 발생하였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 편성 시 추진 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보상 협의 등 사업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준용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2월 예산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의 예산의 집중적인 집행은 불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의 불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또한 동절기 사업은 부실 시공으로 연결되기도 하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하고 예산의 연말 집중 집행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푸른도시사업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안에 대한 심사 토론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